말단 병사의 전설 제45장 해골성 성계사령부 지휘본부에서 물류 담당 여군과 한창 즐기고 있던 고우는 무표정하게 책상 위 버튼을 딸깍딸깍 누르고 있었다. 그러자 목성에서 전송된 한 건이 메모가 허공에 떠올랐다. 보고드립니다. 목성 K구역의 테러리스트 출현. 상황이 급박하여 목성을 수호하는 입장에서 부득이하게 사령관님의 승인을 받지 않고 기갑부대를 출동시켰습니다. 무례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테러분자들을 소탕하고 목성의 안전을 지켜내겠습니다. 목성 방위사령관 올림. 문장을 읽은 고우는 잠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가 곧 피식 웃어버렸다. 저 자식, 분명 K구역의 여자 문제로 싸우러 간 거네. 변명거리도 변변치 않아서 테러가 났다니? 테러범은 지가 더 어울리는 놈일 텐데. 그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홀로그램을 꺼버렸다. 그리고 다시 품 안에 안긴 미녀의 볼을 어루만지며 유흥에 몰두했다. 넓은 평원 위에 우뚝 선 연대 기지를 바라보며 목성 방위사령관 강서진 대령은 전차가 사거리 안에 들어갔는지 여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급히 전차 밖으로 기어나왔다. 그러곤 전차 위에 올라서서 팔을 휘두르며 고함쳤다. 쏴라. 쏴. 저기 있는 거 다 박살 내버려. 뒤따라 전차 위로 오른 중령이 조심스레 조언했다. 사령관님, 아직은 사거리에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는 게. 그걸 내가 몰라서 그러나. 전 부대 전진. 공격 사거리 진입과 동시에 자동 발사 개시. 알겠습니다. 그러다 중령이 뭔가 떠올랐는지 다시 말했다. 사령관님. 만일을 대비해서 방어막은 작동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들은 얘긴데 저쪽에 전투기가 몇 대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강서진 대령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방어막은 무슨? 군수가 놈이 말했잖아. 그쪽 전투기란 것들, 겉모양만 비행기지 그냥 날아다니기만 하는 고철 덩어리라잖아. 감히 덤비기라도 하면 내가 통닭으로 튀겨주지. 에너지 아깝게 방어막은 꺼두고 그 전력을 레이저포에 몰빵해. 내가 보기엔 침대에서 굴러다니는 그 여자들, 별거 못할걸. 대령의 이 말에 중령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명령을 전하러 떠났다. 그들은 전혀 몰랐다. 미녀의 정신 팔린 군수관 고우가 그 여자들에게 무기를 요청받았을 때 들키기 싫어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사실 대부분의 장교들도 알고 있었다. 그 연대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운영하는 군대 외형을 한 특수 서비스 부대라는 걸, 한마디로 군 전용 무료 향락소라는 얘기다. 물론 외부에는 철저히 비밀이었다. 그곳의 여성들이 전부 강제로 끌려온 피해자들이라는 것도 아무도 몰랐다. 그 사실을 밝힐 이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었기에. 그래서 장교들의 머릿속엔 군과 연대의 관계 손님과 접대부라는 인식이 굳어져 있었다. 이런 인식 속에서 미녀들의 달콤한 요청에 감동받은 고우 군수관은 어차피 고객 해칠 일도 없고 나도 너무 잘 대접받았으니 보답할 겸 기라는 생각으로 몰래 무기를 조금씩 제공했다. 물론 처음엔 긴장도 했다. 무기 넘겨준 다음엔 혹시나 사고가 날까 불안했지만 그 여자들은 손님을 해치는 일 없이 무기라는 걸 단지 놀이용 소품처럼 다루고 있었다. 그 모습에 안도한 고우는 그 뒤로는 무기 넘겨주는 일도 자연스러워졌다. 어느새 그곳은 신형 무기가 나오기만 하면 자동으로 우선 배정되는 무기 놀이터가 되어버린 셈이다. 한편 강서진 대령의 명령으로 전차들이 돌격을 시작했다. 마치 모든 장애물을 부숴버릴 기세였다. 전투의지가 넘치는 듯했지만 정작 전차 내부의 병사들은 느긋하게 앉아있거나 누워있었고 긴장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헬멧을 대충 굴리며 장난치던 한 병사가 옆 동료에게 물었다. 아, 이번에 사령관이 세계 연대나 끌고 나온 거. 누구한테 질투났길래 이 난리냐? 옆에 있던 병사가 어깨를 으쓱였다. 글쎄, 엄청 센 놈이랑 엮인 건 확실한 듯 아니었으면 이 난리를 치겠냐. 그때 건너편 병사가 한마디 거들었다. 나 들었는데 사령관 아들이 누군가한테 맞았대. 그래서 사령관이 빡쳐서 직접 나섰다더라. 헬멧을 쥐고 있던 병사는 코웃음을 쳤다. 에이, 그럼 끝까지 가지도 못하겠네? 누가 감히 사령관 아들을 진짜 그런 놈이면 아들이 우리 아빠 사령관이야. 한마디만 했어도 다 해결됐을걸. 그 말에 전차 안의 병사들은 일제히 낄낄 웃었다. 그들 모두 사령관이 이번엔 제대로 코 깨질 거라는 상상을 하며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다. 또 다른 수송차 안. 한 신병이 잔뜩 긴장한 얼굴로 무기를 꼭 쥐고 있었다. 주변의 고참 병사들은 하나같이 느긋한 모습이었고 그 분위기에 눌린 신병은 불안한 듯 옆에 앉은 병사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형님, 저희는 지금 누구랑 싸우러 가는 건가요? 담배를 피우던 고참은 그 말을 듣자 피식 웃으며 대꾸했다. 싸우러 간다고. 아,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우린 그냥 사령관님 구색 맞추기 하러 가는 거야. 구색 맞추기요. 신병은 어리둥절했다. 맞아. 우리 사령관님이 여자 문제로 삐졌거든. 그러니까 우리를 데리고 가서야 나 이렇게 센 놈이야 하려고 보여주기식 행군하는 거지. 신병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렇게 비장하게 병력을 소집하더니 실제 이유는 질투 때문에. 고참은 신병의 멍한 표정을 보며 등을 툭툭 두드렸다. 너무 놀라지 마. 앞으로 이런 일 아주 자주 생긴다. 자주요? 이런 일이 흔하다고요? 다른 고참이 끼어들었다. 그럼 지난번엔 사령관님 아드님이 여자친구랑 쇼핑 나갔는데 네 개 연대가 가게 주변 싹 치우고 도로 통제했잖냐. 우리 그때 몇 시간 동안 도로 옆에 멍하니 서 있었던 거 기억 안 나냐. 그 말을 들은 맞은편 병사는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그게 끝이냐? 지난번 사령관 부인이 위성항에 방문한다고 했을 때 10,000명 병력 소집해서 출입구줄 세우기 시켰잖아. 태양 장렬하는 데서 3시간 동안 땀 뻘뻘 흘리며 서 있었지. 이번엔 차량도 있고 이동도 편하니까 양반이지. 신병은 충격을 감추지 못한 표정으로 물었다. 말도 안 돼. 그럼 사령관님은 우리를 뭐로 보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고참이 한숨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신병 광고에 속은 거지 뭐. 이 부대 장교들 거의 대부분이 우리를 사병이 아니라 자기 개인 병사 취급한다니까. 너, 그 유명한 상관이 부하공로 가로채서 영웅 훈장 받았다는 사건도 들어봤지. 우리가 제대 시기만 아니었으면 벌써 총 내던지고 도망쳤어. 다른 고참도 한마디 거들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대 신청은 꿈도 꾸지 마. 상부에서 절대 승인 안 해줄 테니까. 타령도 하지 마라. 걸리면 바로 총살이다. 그냥 조용히 2년 버텨라. 그 말에 신병은 얼굴이 새파래진 채로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기지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 연대의 전투기가 주기된 한 비행장. 이 비행장은 연대 소속이 아니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연대의 여군들이 전투기를 탈 줄은 알아도 정비나 관리는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들은 위에 잘 보이는 어떤 고위 간부를 통해 외부 인원을 끌어온 것이었다. 문제는 그 외부 인원들이 문제였다. 그 정비병 놈들은 여군들의 정체를 알고는 뻔뻔하게 이런 요구를 해댔다. 전투기 한 번 쓰려면 우리랑 한판 놀아줘야지. 여군들은 이미 무기 교육을 받기 위해 교관들에게 몸을 바쳐야 했던 전력이 있어
그런 요구에 질려 있었다. 그녀들은 비록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었지만 평소 접하는 상대는 대부분 소령 대령급 이상의 장교들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고작 소위 따위가 감히 자기들에게 저런 말을. 자존심 따윈 이미 땅에 떨어졌지만 그 자존감마저 짓밟히는 건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정비병들은 전투기 정비 운용 중단을 무기로 협박했고 하늘을 날고 싶었던 여군들은 결국 속으로 이를 갈면서도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녀들도 얌전히 당하지는 않았다. 그 남자들이 매번 제대로 즐기기도 전에 기절하도록 만들어서 복수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목성 K구역의 방위군이 막 진입하던 순간 공중으로 떠있는 한 수송 차량이 비행장 입구로 쏜살같이 날아왔다. 멀리서 그 차량을 발견한 공항 관리자들 몇몇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마치 훈련된 듯 입가에 음흉한 미소를 띠고 문 앞으로 나섰다. 중위 계급장을 단 한 남자가 몇몇 소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낄낄거렸다. 킥킥, 오늘도 신나게 놀아보자고. 딱 보니까 누군지 안 봐도 알겠구만. 한 소위는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다. 알약 하나를 꺼내 꿀꺽 삼키고는 욕지거리를 뱉었다. 객스, 저 여자들, 우리 몇 분도 못 버티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지. 오늘은 끝장을 봐야겠어. 무릎 꿇고 빌게 만들어주마. 그러더니 병을 흔들며 주변에 약을 권했다. 너희도 먹을래? 다들 그 약이 뭔지 알고 있었기에 별말 없이 한 알씩 삼켰다. 마지막으로 병을 받은 중위는 알약을 손에 들고 미심쩍은 표정으로 물었다. 이번 약, 진짜 효과 있는 거 맞? 지난번 것도 영 시원찮더만. 소희는 가슴을 탕탕 두드리며 말했다. 이번엔 진짜야. 최신판이래. 효과 없으면 나한테 따져. 중위는 뭔가 더 묻고 싶었지만 그 순간 수송 차량이 눈앞에 멈춰섰다. 그는 허둥지둥 약을 삼키고 약병을 숨겼다. 그리고 눈에 핏발이 선 저급 장교들은 입술을 핥으며 군용 차량의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그들 눈빛은 이미 짐승처럼 변해 있었다. 마치 문이 열리기만 하면 덮칠 기세였다.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수송차 문이 쉬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차량 안에서 풍겨나오는 은은한 향기,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둘 모습을 드러낸 고운 실루엣들. 그 광경에 들뜬 남자들은 참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달려들었다. 하지만 딱 그 순간 그들의 몸은 굳어버렸다. 돌진 자세 그대로. 왜냐하면 그들 앞에 선 여인들 모두 번쩍이는 레이저 소총을 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검은 총구가 정면을 겨누자 그들을 이끌던 중위는 눈가가 떨리며 침을 꿀꺽 삼켰다. 너희들. 그러나 그의 말은 끝까지 나오지 못했다. 레이저 광선 몇 줄기가 그의 발밑을 스치고 지나가자 본능적으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차가운 눈빛을 띤 미녀 한 명이 냉정하게 말했다. 저항하지 마, 우리. 너희 쏘는 거 아주 즐기는 편이니까. 그 말에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건 협박이 아니었다. 진짜 죽일 각오였다. 그리고 그 눈빛을 본 남자들 모두 자신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일들이 한꺼번에 떠올랐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차량 안에서 한 여인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소위 계급장을 단 미녀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여성. 그녀는 바로 사해린. 연대에서 가장 전투기를 많이 운용한 인물로 모든 남성들이 그녀를 알고 있었다. 늘 차가운 얼굴이었지만 오늘은 유독 더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가 모습을 드러나자 그녀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던 여군들은 일제히 총을 거두고 정자세로 서서 경례를 올렸다. 그 순간 남자들은 어리둥절하면서도 이 틈이다 싶었는지
뒷걸음질을 치더니 곧바로 뒤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반란이다. 반란이다.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남자들. 그러나 사해리는 단호히 손을 내저었다. 사격 개시. 그녀의 손짓과 함께 여군들의 총구가 일제히 들려졌고 방아쇠가 당겨졌다. 수십 줄기의 하얀 광선이 쏜살같이 날아가 도망치는 남자들의 몸을 꿰뚫었다. 피가 흩날리며 그들은 하나둘씩 바닥에 쓰러졌다. 영원히 입을 닫은 채로 사해리는 쓰러진 그들의 시체를 힐끗도 보지 않았다. 차분히 권총을 뽑아들고 손을 높이 들어 명령했다. 공항 관제탑, 돌입한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여군들도 무표정하게 전진했다. 침묵 속의 진격이었다. 한편 강진우가 과거 A서에게 속아 들어갔던 그 지하 통로에서는 수십 명의 인물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다. 선두 그룹은 20여 명. 모두 키가 크고 체격이 당당했다. 그 뒤를 따르는 또 다른 20여 명은 각자 기다란 원통형 장비를 들고 있었다. 달리는 중에도 너무 지쳤는지 몇몇이 잠시 멈췄지만 그들의 발밑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자동 이동 바닥이었다. 하지만 그 자동 바닥이 느려서인지 그들은 조금만 쉬고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들이 그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뭘까? 그 시각. 목성 방위사령관 강서진 대령은 드디어 전차 부대가 공격 유효 거리에 도달하자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외쳤다. 기지 정조준. 전력 사격 개시. 그의 명령은 통신망을 통해 전차 내부로 전송되었고 그 말을 들은 전차 내 병사들은 모두 멍해졌다. 어락. 사격. 지금 쏘라고. 그들 역시 다른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출동은 그냥 보여주기용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실전 명령이라니. 그것도 아군 기지를 향해. 사령관님, 쿠데타라도 하시려는 건가? 그렇게 의심이 들었다. 하지만 이건 너무 무리수였다. 강서진은 고작해야 목성방어 담당 사령관일 뿐. 전 행성의 방어 병력을 일부 통제할 수는 있어도 전투 함대 수십만 척이 배치된 해골성 주력군이나 목성 궤도에 주둔 중인 지방함대를 상대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그 지방함대 사령관은 원래부터 강서진과 사이가 나쁜 사람이다. 지원은커녕 기회만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물론 병사들은 아직 몰랐다. 연대는 정규군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런 생각들이 병사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고 당연히 길제 사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강서진 대령은 당황했다. 어라? 왜 아무도 안 쏘지? 그는 얼굴이 파래지더니 곱검게 변해갔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말 안 들으면 난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의 당혹감을 눈치챈 중령은 아래서 점점 커져가는 소란을 감지하고 빠르게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모두 주목. 중요한 정보가 입수됐다. 은흥 제국에서 보낸 테러리스트들이 연대 기지를 점령했다. 우리 목성 내 수백 명의 장교들이 현재 인질로 잡혀있는 상황이다. 혼란을 막기 위해 지금껏 정보를 비공개했지만 이제는 행동해야 할 시간이다. 우리의 동료를 구출하고 은흥 제국의 스파이를 척결하자. 사령관님의 지휘 아래 모두 영광을 쟁취하자. 강서진 대령은 멍한 눈으로 중령을 바라보다가 그가 눈짓으로 말을 이어가라고 하자 그제야 정신이 들었다. 병사들이 오해했을 이유를 뒤늦게 깨달은 그는 마음이 놓인 듯 한숨을 내쉬고는 다시 목청을 돋웠다. 형제들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전공을 세울 기회다. 전면 공격. 하지만 전차 안의 병사들은 중령의 말이 영 못 믿어왔다. 테러범들이 저렇게 대놓고 주둔한 기지를 못 볼 리가 없잖아.
그 많은 인질은 어쩔 건데. 사실 병사들이 모르는 게 있었다. 대령은 이미 아들을 잃은 뒤 아무것도 개의치 않게 되었고, 중령은 오히려 그 정체불명의 인물이 인질에 신경 쓰지 못하도록 압도적인 활력으로 아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다. 중령은 그쪽이 자신의 아들이 누군지 모를 거라 확신하고 있었다. 병사들 역시 개운치 않았지만 명령을 거부하면 총살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그들은 차마 정문은 겨누지 못하고 지하 기초 구조물을 향해 조심스럽게 포신을 조준했다. 일단 적당히 파괴하고 변명거리라도 만들자. 전차의 이중 포신에서 거대한 포성이 울려 퍼졌다. 붉은 포탄 하나가 빠르게 날아가 기지의 지하 벽면을 직격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시커먼 연기, 흙먼지가 하늘을 뒤덮었다. 하지만 연기가 거치고 나서 보인 건 기지 정문이 무너진 광경이 아닌 은빛 금속벽에 검댕만 묻은 자국뿐이었다. 강서진 대령의 이마에 핏줄이 욱신거렸다. 그는 무전기를 움켜쥐고 고래고래 고함쳤다. X발. 어디다 쏘는 거야? 정문 겨냥하랬잖아. 그리곤 바로 옆 중령에게도 씩씩대며 외쳤다. 진격. 당장 전진시켜. 중령 역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부대에게 전진 명령을 내렸다. 그 시각, 후방에 대기 중이던 수송차 안. 중령이 했던 근흥제국 테러리스트 점거 발언부터 갑작스러운 포격까지. 신병들은 혼란 그 자체였다. 진짜 테러야. 아니면 쿠데타. 우리 사령관, 설마 발라. 포성 소리에 일제히 벌떡 일어난 병사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가 훈련도 제대로 못 받은 신병인데 그 잘 무장된 테러리스트들이랑 싸우라고. 그때 기지 내부 지휘실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강진우는 차분하게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사해린 소위와 재수연 소위, 준비는 끝났지? 통신을 담당하던 이하진은 재빨리 대답했다. 예, 모두 전투 대기 완료입니다. 좋아. 지금까지 상황 전부 녹화됐나? 이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상관이 이 영상을 기록하는 이유는 분명했다. 우리가 먼저 공격한 게 아니다는 증거로 쓰기 위해서였다. 강진우는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잘했어. 상대가 먼저 쐈으니 이젠 우리도 반격할 명분이 생겼지. 그리고는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다. 전 부대, 반격 개시. 명령이 떨어짐과 동시에 지금껏 아무런 구조물도 없던 기지 벽면과 옥상에 갑자기 수십 개의 자동 포탑이 튀어나왔다. 각 포문에서는 지상용 이중 자동포가 튀어나오며 쉴 새 없이 전방이 전차를 향해 사격을 퍼부었다. 공격은 전혀 예고 없이 시작됐다. 사거리 안에 도달해서야 공격하려던 전차 부대는 완전히 허를 찔린 셈이었다. 더 큰 문제는 전차 방어막 시스템이 꺼져 있다는 점이었다. 강서진 대령의 자만으로 인해 방어 에너지를 모두 레이저포 쪽으로 돌려버린 탓이었다. 당장 방어막을 가동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 그 결과 수십 대 전차들은 순식간에 포격에 노출됐다. 차체가 찢겨나가고 외벽이 구겨졌지만 이름값답게 대부분은 전투 지속이 가능했다. 그나마 내부 병사들은 큰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전차 위에서 지휘하던 강서진 대령과 중령은 그대로 튕겨져 나가며 바닥에 처박혔다. 직격은 피했지만 평소 운동이라곤 꿈도 못 꾸던 뚱뚱한 대령은 그 자리에서 다리가 부러졌다. 그는 이를 악물고 외쳤다. 뒤에 있는 놈들 다 죽었냐? 어서 공격 안 해. 먼지투성이가 된 중령도 얼른 무전을 쥐고 후방 병사들에게 하달했다. 모두 전투 하차. 즉시 투입. 하지만 이미 긴장과 공포가 극에 달해 있던 수송차 병사들은 그 명령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다.
중령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어. 그리고 저 포성. 이건 분명 우리가 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밀리고 있어. 전투 경험도, 실전 감각도 없던 병사들. 절망에 휩싸인 그들은 기도했다. 이거 그냥 겁주기용 상황극이길. 그러나 다음 순간 중령의 목소리에 불응시 군법 적용기란 말이 들리자 그중 몇몇이 조심스레 차량 문을 열고 바깥을 살폈다. 그리고 으악! 그들은 다급히 문을 닫고 구석으로 기어들어가 머리를 감쌌다. 다른 병사들도 당황한 얼굴로 똑같이 반응했다. 군용 수송차가 공격받을 때 적용되는 규칙적 대응법이었다. 그리고 이내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차체가 격렬히 흔들렸다. 온몸이 이리저리 튕겨지고 머리가 부딪히고 등짝이 쿵쿵 울렸지만 병사들은 속으로 외쳤다. 살았다. 차량이 아직 안 터졌어. 수송차가 멈춰 섰다. 뒤집혀서든 옆으로 누워서든 병사들은 본능적으로 문을 걷어차고 밖으로 튀어나왔다. 터지기 전에 튀어. 그들은 죽을 힘을 다해 달렸다. 그리고 드디어 주변을 돌아보았을 때 보이는 광경은 수십 대의 수송차가 온갖 자세로 쓰러져 있었다. 하지만 단 한 대도 폭발하지 않았다. 함께 구른 동료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일어나 멍한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적이다. 누군가 날카롭게 외치며 돌아본 방향. 그 말에 모든 병사들이 반사적으로 무기를 움켜쥐고 공포 어린 눈빛으로 시선을 돌렸다. 처음에는 적이 수십 명밖에 안 된다는 걸 알아차리고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수천 명이 넘는 아군 병력이 있는 상황에서 수십 명 정도쯤이야. 하지만 그 적들 중 일부의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 상황이 달라졌다. 그들은 모두 키가 2미터는 넘어 보였고 황금빛으로 빛나는 강화 전투 장갑에 한 손에 들고 있는 건 주먹보다도 굵은 구경의 중화기, 레이지건이었다. 자신들의 손에 들린 손가락 굵기의 얇은 레이저 소총을 바라보던 병사들은 마치 풍선이 바늘에 찔린 듯 다시 주저앉기 시작했다. 그때 어딘가에서 들려온 외침. 저건 휴대용 레이저포도 막아내는 특수전투 장갑이잖아. 그 순간 용기는 쌀알처럼 줄어들었고 그 누구도 발포는커녕 총을 든 채로 그대로 돌아서 달아나기 시작했다. 죽기 싫으면 도망쳐. 특수병들은 단 한 발도 쏘지 않았지만 수많은 병사들이 전차가 있는 전방 방향으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 소식을 보고받은 강서진 대령은 이성을 잃고 고함쳤다. X발. 전차 2대 돌려서 그놈들 전부 박살내. 저 망할 놈의 군수관, 여자를 안아보겠다고 특수 장비까지 다 넘겨줬다고. 저런 개XX가. 옆에 있던 중령도 깜짝 놀라 물었다. 잠깐만요. 설마 그 군수관이라는 놈 전투기까지 넘긴 건 아닐까요? 강서진의 눈빛도 번쩍였다. 말도 끝나기 전에 머리 위에서 거대한 굉음이 울려 퍼졌다. 고개를 들자 지면을 스치던 나라들은 수십 대의 전투기가 기지 상공에 나타났다. 그들의 형상은 눈에 익지 않았다. 그 어떤 기종보다 크고 날렵하고 묵직한 실루엣. 강서진은 그 순간 외쳤다. X발. 신형 다목적 우주 강습기잖아. 그는 후회했다. 군수관에게 잘 보이려 한번 단독으로 기지 개방일을 허락했던 과거를 그저 환심을 사려던 행동이었는데 그 대가로 그 여자들이 신형 무기를 싹 다 챙겨간 것이었다. 대령은 이를 갈며 소리쳤다. 당장 궤도함대 사령관에게 연락해.
그 자식에게 기지를 날려달라고 요청해. 중령은 멍해졌다. 아니, 평소 사이도 안 좋던 궤도 사령관한테. 왜? 게다가 우리도 수백 대 전투기 보유하고 있는데 왜 지원을 안 부르지? 그 의문은 곧 해소되었다. 왜냐하면 다음 순간 눈앞에서 벌어진 장면이 전부를 설명해버렸기 때문이었다. 공중에서 내려온 강습기 한 대. 그것이 쏜 얇은 광선 한 줄기는 방어막을 작동시킨 전차를 그대로 불덩어리로 만들었다. 중령은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함선 상대용이다. 이런 게 인간 병사 상대로 쓰이다니. 도망치던 병사들 역시 그 장면을 목격하고 기절할 뻔했다. 지상엔 자동포화, 공중엔 강습기, 뒤쪽엔 특수병. 우린 완전히 포위된 거야. 기지를 향하던 병사들은 재빠르게 엎드려 죽은 척하기 시작했다. 전투기가 움직이지 않는 대상은 공격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한 몇몇이 본능적으로 선택한 생존 방식이었다. 나머지 병사들도 이를 눈치채고 따라 누웠다. 기지가 전면 반격을 개시한 가운데 유아엄마는 할 일이 없었다. 그녀는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며 자신의 동료들이 무기 시스템을 조작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정밀하게 통신을 관리하는 이하진에게 닿았다. 자신과 달리 유능한 동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유아은의 마음에는 서글픔이 차올랐다. 난 왜 이렇게 아무짝에도 쓸모없을까? 그녀가 고개를 떨군 채 지휘실을 나가려던 순간 강진우가 그녀를 불렀다. 유아은. 놀라며 돌아선 그녀는 두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명령을 주세요. 마치 아이가 선생님에게 과제를 받는 것처럼 들뜬 목소리였다. 강진우는 웃으며 물었다. 사격, 할 줄 아나?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 줄 압니다. 할 수 있어요. 말을 마친 뒤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말한 걸 깨닫고 얼굴이 붉어졌다. 좋아, 받아. 강진우는 어딘가에서 꺼낸 전술용 홀로 헬멧을 그녀에게 던졌다. 유아은은 멍하니 헬멧을 받았고 뒤따라 가면서 물었다. 비행사 헬멧을 주신 걸 보니? 전투기 조종인가요? 아니, 저격수다. 강진우는 무기고에서 기본형 장총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유아은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총을 받았다. 어라? 이게 저격총이라고. 보통 스나이퍼 총은 크고 복잡하지 않던가? 헬멧 하나 썼다고 이게 갑자기 저격총이 된다고. 하지만 그녀는 묻지 않았다. 혹시라도 따라가지 말라고 할까봐 그냥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기지 외곽의 벽 위.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전투기는 대부분 전차를 제압하고 있었다. 강진우는 눈을 가늘게 뜨며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기. 전차 잔해 옆에 숨어있는 지휘 장교 2명, 저놈들이 타깃이다. 버튼 눌러서 영상 확대해봐. 그는 유아은에게 조준법을 알려주며 예전에 교관에게 배웠던 사격 지식을 떠올렸다. 강진우는 좋은 교관은 아니었지만 유아은은 빠르게 흡수했다. 헬멧에 비춰진 장교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신병이었다. 첫 실전 훈련에서 정확하게 명중시키긴 어려웠다. 결과는 전탄 빗나감. 그때 전차 대부분을 처리한 전투기들은 움직이지 못하고 뒤집혀 있는 수송차들을 향해 방향을 틀었다. 강서진 대령은 부서진 전차 옆에 앉아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아, 그래도 죽진 않아. 근데 그는 중령에게 소리쳤다. 통신은 아직도 궤도함대랑 연결 안 된 거야.
검게 그을린 얼굴의 중령은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 대답했다. 장군님, K 구역 전역에 전자 교란막이 쳐졌습니다. 신호를 외부로 보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강서진 대령은 미친 듯이 고함쳤다. X발. 그 X 같은 여자들, 정보 교란 장비까지 손에 넣은 거였냐. 몇 번이나 갔었는데 어째서 몰랐던 거지. 그는 진심으로 후회했다. 자신이 얼마나 가볍게 저 여인들을 무시했던 건지. 자신이 저격의 표적이 되었단 사실도 모른 채 중령은 주변을 스치는 레이저 광선들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다. 이상하네. 왜 자꾸 광선이 내 근처를 스치지? 그는 강서진 대령의 고함에 대답하려다. 그 순간 눈앞 땅바닥, 자신의 두 발 사이에 한 줄기 레이저가 박히는 걸 목격했다. 으악! 중령은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는 전차 잔해 뒤로 기어들며 병사들에게 소리쳤다. 적에 저격수가 있다. 어머 좀 해라. 하지만 강서진 대령은 피식 비웃었다. 저건 그냥 유탄이야. 저격수. 저격수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줄 알아? 그딴 것들, 아무리 여자가 1년 내내 접대 안 하고 훈련만 해도 소용없어. 그런 기술은 타고나야 된다고. 중령은 식은땀을 닦으며 멋쩍게 웃었다. 그러게요.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이 거리에서 저격이라니 말도 안 되죠. 기지랑 우리 사이엔 1000m 넘잖아요.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조그마한 장비에 대고 필사적으로 구조 요청을 보내던 한 병사가 밝은 얼굴로 외쳤다. 장군님. 통신이. 그는 끝까지 말을 마치지 못했다. 지익. 이마 한가운데를 관통한 레이저 한 줄기. 병사의 눈이 휘둥그레진 채 그대로 뒷머리에서 피와 살점이 솟구쳤다. 그의 몸은 그대로 푹 고꾸라졌다. 지휘실 스크린 앞. 유아은은 그 장면을 똑똑히 보고 있었다. 처음엔 목표를 못 맞춰서 괜히 다른 사람 맞췄다고 속상해했지만 그 속상함은 순식간에 공포와 구토감으로 바뀌었다. 내가 사람을 죽였어. 진짜로, 직접. 죽였다고. 머릿속에서 그 한마디가 반복됐다.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내가 직접. 생각할수록 온몸에 소름이 끼쳤고 그 감정은 곧 구토로 이어졌다. 유아은은 헬멧을 내던지고 그대로 무릎 꿇고 바닥에 엎드렸다. 그리고 토했다. 심하게. 거칠게. 그녀의 옆에 서 있던 강진우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왜 그녀가 토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이 과정을 겪지 않고선 진짜 전사가 될 수 없다는 것도.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강진우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나는 어땠지? 그는 기억했다. 자신이 처음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 토하지도 울지도 떨지도 않았다는 걸. 나는. 강진우는 스스로를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인가 보네. 그는 중얼거리듯 혼잣말을 내뱉었다. 그래. 어차피 난 차가운 놈이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계속 얼어붙자. 그리고는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을 꺼냈다. 광선 포트의 출력 조절을 최대로 올리고 조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저 방아쇠를 연속으로 당겼다. 칙. 치지지지. 푹쾅. 거대한 성광과 함께 그의 총구에서 분노와 냉혈이 섞인 죽음의 광선이 날아갔다.